네, 안녕하세요. 모든 직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채널 영상 소개에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제가 매주 진행했던 제 업무 중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단계별로 영상을 제작 후 업로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첫 강의 영상인데요. 제가 이번 주 진행했던 업무 중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배우고 싶은 주제는 이 중도 탈락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대학 졸업하신 지 다들 오래됐었지요. 대학에서는 중도 탈락률이라는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중도 탈락률은 상단의 안내처럼 자퇴나 재적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중도 탈락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이 그 학교의 교육에 만족 못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며, 물론 이외의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만큼 대학에서는 등록금 수익 감소라는 재정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 중도 탈락률을 낮추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표형식의 내용은 대학 알림이라는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에서 대학별 2018년도에 공시된 중도 탈락률을 조회한 자료입니다. 중도 탈락률은 전년도 4월 1일 기준의 재적 학생, 그러니까 재학생과 휴학생이 되는데요. 유학생들이 분모가 되고 전년도 3월 1일부터 당해년도 2월 28일까지의 재적생의 비율로 산출이 됩니다. 2019년도에는 또 8월 달이 되면 대학 정보공시의 대학들의 이 중도 탈락률이 공시가 될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분자값이 이제 전년도 3월 1일이니까 18년도 3월 1일부터 이제 19년도 올해 이제 1월, 2월 말까지의 재적생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지금부터 해서 2월까지의 재적생에 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매달 달이 끝나면 3월 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탈락률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저 행정부에 보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지난 12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중도 탈락률을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위해서 로우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했는지, 또 가공한 로우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최종 집계했는지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서 그 안에서의 엑셀의 기능과 함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도 탈락률에서 분자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불러오기 위한 이제 로우 데이터 가공 작업을 함께 하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엑셀의 기능과 함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데이터는 제가 전산에서 다운받은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에서 학번과 성명, 생년월일은 개인정보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사전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형식의 양식에 이제 값을 불러올 건데요. 네,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중요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가공하고 분석하는 작업들도 중요한데, 결국은 저희가 부서에 부서장이나 이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조금 시각적으로도 예쁘게 이제 보이는 양식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제가 양식을 이미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제 저희가 먼저 할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값을 집계하기 위한 로우 데이터에 대한 가공입니다. 먼저 이제 분자값, 재적자 수에 대한 부분을 저희 값을 불러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네,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적합하지 않은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우 데이터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빈셀이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만 저희가 함수를 적용해서 값을 한 번에 불러오고 올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같은 것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월별로 해서 시트를 나눠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능하면 한 시트에 이렇게 열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갖다 이어 붙여서 관리하시는 게 이제 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피벗을 적용한다든지 등등 할 때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데이터 이제 관리를 얼마나 또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좀 더 편하게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공하고 관리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제가 이제 분석에 용이한 이런 형태로 좀 가공하는 부분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열이 막 병합되어져 있는데 열 병합을 먼저 풀겠습니다. 열 병합은 이렇게 해당되는 범위를 저희가 범위를 잡고 네, 홈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면 병합되어져 있던 데이터들이 병합이 다 풀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처음에 할 작업은 뭐냐면 저희가 여기 보게 되면은 재적생이 총 226명이죠. 네. 네. 여기에서 요 학과로 되어져 있는 요 하나하나가 재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명단과 데이터가 됩니다. 근데 보게 되면 중간에 빈 셀이 있잖아요. 이 빈 셀은 사실은 이제 필요 없는 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 없는 행과 필요 없는 열을 이제 없애는,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가 데이터가, 이거 되게 많은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는 몇천 개, 몇만 개 행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요런 데이터들도 저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은 되게 번거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보기에서 나누기를 클릭하고, 자, 저희가 이제 위아래 행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만 나눠서 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 열 기준으로 해서 좌우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나누기해서 필요 없는 요거를 없애는 부분은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클릭하고 왼쪽으로 보내버리면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행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위에는 그대로 두고요. 아래 부분만 가장 밑으로 보내서 저희가 이제 가장 위의 데이터하고 아래 데이터를 보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사이에서 이렇게 빈 셀에 해당하는 행을 없애면 되는 거잖아요. 자, 요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 일단은 블럭을 여기부터 끝까지 잡아야 되거든요. 요 작업은,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가장 아래 행까지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이제 블록이 지정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는 빈셀만 찾아서 행을 삭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빈셀만 찾는 방법, 이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자, 홈에서 찾기 및 선택, 이동 옵션, 빈셀 확인 하면은 이렇게 빈셀만 이제 엑셀이 잡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잡힌 셀에 해당하는 행을 다 없앨 거잖아요. 이것은 그대로 홈에서 삭제 부분에서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4개의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시트 행 삭제를 누르면 아까 전에 잡았던 그렇게 빈 셀에 해당하는 행을 전부 다 삭제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필요 없는 열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것도 행을 작업한 것과 마찬가지로 네, 블럭을 잡고, 자, 이번에는 홈에서 찾기 선택으로 가지 않고 단축키가 있습니다. F5번을 누르면 이렇게 이동 옵션으로 가는 단축키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빈셀 확인, 빈셀을 잡았죠. 여기에서 삭제해서 시트 열 삭제를 진행하면 이렇게 필요 없는 행과 열을 삭제하는 작업을 저희가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거의 50%는 진행을 한 거고요. 자, 일단은 좀 더 가공에 앞서서 저희가 좀 보기 좀 예쁜 형태로 한번 좀 바꿔 볼게요. 자, 여기에서 끝까지 데이터를 블럭을 잡고 컨트롤 1을 누르게 되면 셀 서식으로 가는 단축키가 되는데요. 셀 서식에서 테두리, 저는 짙은 검정을 싫어하기 때문에 약간 옅은 검정으로 해서 윤곽선과 안쪽 선을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저는 이제 필드명에 해당하는 가장 첫 행은 보통 작업할 때 짙은 청색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글자색은 안 보이니까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컨트롤 2를 눌러서 또 셀 서식에서 안쪽 테두리는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렇게 눈금선이 보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보기에서
눈구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해제가 되죠. 그리고 보이게 하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여러 행을 또 삭제할 건데, 저희가 필요 없는 행을 이렇게 블록을 잡은 다음에 컨트롤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데이터가 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 중도 공급자 연간 기간은 관련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그렇게 하고 글자 크기는 좀 작게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제가 가운데 맞춤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자, 네. 삭제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여기가 순번이 갑자기 들어왔을까요? 제가 좀 줄여줄게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것도 제가 넓혀서 이제 보니까 행에서 행과 행들마다의 너비가 다르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여기서부터 해서 끝까지 블록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은 자동 맞춤을 통해서 요거 지금 텍스트가 나왔지 않네요. 다시 끝까지 잡은 다음에 더블 클릭 하게 되면 행들도 자동으로 해서 이제 맞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도 좀 보기 좋게 가운데 정렬로 진행을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 학번과 성명도 필요 없죠. 이건 제가 삭제할게요. 블록을 잡고 컨트롤 마이너스. 자, 생년월일도 필요 없으니까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것도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이 상태에서 지우기에서 서식 지우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일단은 순번이 지금 이제 학과 기준으로 해서 1번, 2번, 또 새로운 학과가 1번, 2번, 3번도 나가고 학과 기준으로 해서 순번이 바뀌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기 안 좋으니까 순번을 매길 건데요. 이 전에서 다운받은 자료다 보니까 이 형식이 텍스트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좀 전체를 일반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전 같으면 제가 1번, 2번, 3번을 진행한 다음에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번호를 매겼을 텐데, 이렇게 작업하는 거에 대한 단점은 중간에 갑자기 필요 없는 행이 생겼을 때 삭제하게 되면 222, 그죠? 그 다음에 223인데 엑셀을 이걸 인지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그때 224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필요 없는 행이 생겼을 때 엑셀이 자동적으로 이거를 인지해서 번호를 새로 부여해 주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는 항상 어떻게 작업하냐 하면, 크게 좀 확대할게요. 보기 좋으시게. 더 작으니까. 자, 순번에서 함수를 적용합니다. 먼저 로우 함수. 가로 닫고. 이 로우 함수는 현재 이 커서 현재 위치에 있는 셀의 행 번호를 알려줍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 4가 나왔죠. 왜냐하면 지금 4행이니까. 근데 저희는 여기 1번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1번이 되려면 여기에서 빼기 3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자동 채용을 하면 이제 번호가 부여되게 됩니다. 226번. 아까 전에 제가 뭔가를, 잠시만요.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반환을 안 시켰나요? 1, 2, 3, 하나가 빠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1, 2, 3이 빠져있지. 3번에 해당하는 값.
네, 아까 전에 제가 삭제한 다음에 다시 그 되돌리기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자, 네, 로우 함수 엔터 4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빼기 3 1이 됐고요. 자동 채용하면 226까지 나왔죠. 여기에서 이제 필요 없는 행을 저희가 삭제해도 엑셀이 자동적으로 이제 이 수식에 의해서 이제 이제 하나가 빠진 데이터를 감안해서 새로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되돌리기 하고, 또 하나의 기능은 이번에는 제가 로우 주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또 값을 부여해 볼게요. 자, 로우 주 함수를 이용해서 네, 여기부터 해서 Shift 세미콜론을 누르면 여기를 잡습니다. 자, A4부터 A4까지. 자, 로우 주는 행들이라는 함수잖아요. 행들. 자, A4부터 A4까지 몇 개 행이 있죠? 한 개 행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 1이 나오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든 A4부터 A4까지 몇 개 행이 있나요? 한 개 행이 있습니다. 자, A5부터 A5까지 한 개 행이 있죠. 자, 저희는 여기는 1이 되고 여기 2가 되고 3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 A4부터 A4, 여기는 A4부터 A5, 그래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 행이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 행이냐, 이 수식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서 가장 처음에 있는 A4를 이제 절대참조 F4를 눌러서 절대참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이제 번호가 부여가 되게 되죠. 수식을 보게 되면은 A4부터 A4까지 한 개 행이 있고, A4부터 A5까지 행이 몇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죠. 여기는 A4부터 A6까지 몇 개 행이죠? 세 개가 있고, 4개가 있고, 5개가 있고, 이거를 이 함수의 수식에 의해서 엑셀이 카운트하게 되는 겁니다. 집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필요 없는 행을 삭제하게 되더라도 엑셀이 이거에 맞추어서 순번을 자동적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것도 뭐 되게 좋은 기능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요 데이터를 집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17년의 값은 저희가 이미 계산을 집계를 한 값인 거고요. 18년에서 3월과 4월과 12월까지 학생들이 몇 명의 학생들이 탈락을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로우 데이터에서 이 제적 일자에서 월에 해당하는 값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 집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서 제적 일자에서 월을 추출해서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그 텍스트 함수인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추출하는 거 하나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G열, 제적 일자를 이거를 제가 날짜 형식으로 바꾼 다음에 연, 월, 일을 추출하는 year, month, day에서 month 함수를 이용해서 추출하는 것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열을 좀 추가할 건데요. H 열을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면 열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자, 좀 더 확대할게요. 좀 작으니까 이 정도로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월 추출로 하고요. 여기는 월 추출 2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제가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가져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미드 함수, 저희가 텍스트 함수가 값을 가져오는 텍스트 함수 세 가지가 있죠. 레프트 함수, 미드 함수, 라이트 함수. 그래서 레프트 함수는 가장 좌측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를 불러오는 기능을 하고요. 라이트 함수는 가장 우측에서부터 몇 개를 가져와라. 미드 함수는 저희가 이제 이 전체 텍스트에서 원하는 위치부터 몇 개,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저희 제적 일자, 여기에서 중간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미드 함수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미드, 괄호 열고, 자,
함수를 처음 익히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그 함수 마법사, 그죠?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하시는 것도 되게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인수를 대충 다 알기 때문에 굳이 함수 마법사를 열지 않아도 이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미드 함수 탭을 누르면 가로가 열리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텍스트 어디에서, 자, 여기 있는 값에서 스타트 넘버 몇 번째부터 가져올 거냐 보시게 되면은 텍스트의 개수, 저희가 03을 가져올 건데 그 0이 몇 번째 위치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에 있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부터 몇 개를 가져와라? 03 두 개를 가져오면 되잖아요. 두 개를 가져와라. 가로 닫고 엔터 하게 되면 값을 불러왔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자동체험을 누르면 이렇게 그 G열에 있는 이제 월에 해당하는 값을 다 불러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거는 지금 저희가 요 값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월과 매핑해서 값을 불러올 때 그 적합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03, 07로 되어져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매핑하는 여기 월이 3, 4, 5, 6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 값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요것을 값으로 변환하는 부분은 그 value 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자, 요 앞에 그 value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감싸주면 이렇게, 그죠? 그 숫자 형태로 해서 값이 변환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드 함수하고 value 함수에 대한 기능들은 좀 그 뭐 유튜브라든지 거기서 다른 분들이 하신 강의에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G열에 해당하는 제곱 일자를 이거를 좀 날짜 형태로 바꾼 다음에 once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불러오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MON TH 함수, once 함수. 자, 요 값을, 요걸 제가 좀 해설하게 되면은 요 값이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그 값으로 붙여넣기 해서 값을 코팅해 버리겠습니다. 값으로 붙여넣기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적용해서 값을 불러왔을 때 이거에 대한 그 근본이 되는 원시 데이터, 근본 데이터가 활성이 되게 되면은 요것도 바뀌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미 추출한 요 값을 값으로 붙여넣기를 통해 가지고 그냥 상수값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블록을 잡을 건데요. 아까 설명을 들었나요? 되게 중요한 기능인데, 여기부터, 그죠? Shift를 누르고 같이 끝까지 클릭을 하면 블록을 잡죠. 여기에서 Ctrl C를 눌러서 저는 단축키를 좀 해놨어요. 그러니까 단축키는 좋은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른 강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Alt를 누르고 저는 1번을 누르면 바로 값으로 붙여넣기 하게 그렇게 좀 단축키를 넣어놨거든요. 아까 전에는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작성한 수식이 보였었는데 지금은 그냥 값이 보이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값을 불러왔던 G열에 대한 값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어도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변동 없이 고정값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날짜 형식으로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여기부터 블록을 잡고 데이터에서 텍스트 나누기, 그리고 다음, 날짜, 마침 하면 아까 전에 일반으로 되어져 있었던 이 데이터가 날짜 형식으로 다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은근히 되게 좀 중요하고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좀 기억하셨다가 업무하실 때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연, 월, 일을 추출하는 함수 2열 month day가 있는데 저희는 이 달을 추출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month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추출해 오겠습니다. MON TH 탭키를 누르면 가로가 열리게 되고요. 자, 어디에서? 여기에서 가로 닫고 엔터 3월을 추출했죠. 자, 이렇게 되면은 G열에서 저희가 원하는 달을 추출을 하였습니다.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뭐 집계하는 거는 좀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 어차피 지금 달은 추출을 했으니까 제가 먼저 달을 한번 여기다 가져오는 걸 보여드릴게요. 가져오기 앞서서 제가 요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거 뭘로 보이시나요? 3월로 보이시나요? 3으로 보이시나요? 당연히 3월로 보이시죠? 4월로 보이시고, 근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이렇게 3월로 쳤다, 이렇게 글씨를 타이핑을 쳤다 그러면 그 로우 데이터에서 이거를 매핑해서 값을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는 표시 형식에서 강제로 이렇게 보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2를 누르면 셀수식으로 가고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하게 되면은 원래는 이렇게 G표준으로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3이에요. 3인데 이거를 제가 강제로, 그러니까 실제 값은 3이지만 보여지는 값은 3월로 보여지게 하라 라는 명령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쌍따옴표를 하시고요. 텍스트를 입력하시고 쌍따옴표로 닫고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것은 실제 값은 3인데 보여지는 값만 3월, 4월, 5월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저희가 요거랑 로우 데이터에 요 값을 매핑해서 값을 카운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count if 함수. 저는 if 함수를 쓰는데요. 이거 if 함수는 더 많은 조건이 있을 때 쓰는 부분인데 뭐 관계 없습니다. 자, 함수를 열고요. 자, 먼저 크리테리아 레인지, 그러니까 조건 범위가 되겠죠. 이거는 로우 데이터에서 추출한 월.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끝까지 잡을 건데, 데이터 끝까지 잡는 방법은 클릭을 한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장 아래 데이터까지 잡게 되고요. 뭐 굳이 이럴 필요 없었겠네요. 어차피 저희는 위아래를 한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count if에서 조건 범위를, 자, 여기부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까지. 근데 이거는 지금 절대 참조가 되어야 됩니다. 이 범위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F4, 그죠? F4하고 컴마하고 그 다음에 조건은 자, 이거, 그죠? 아까 전에 잡은 데이터에서 3월에 해당하는 것을 세와라 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엔터. 그래서 여기까지 자동 채움. 엑셀은 이렇게 수식 하나만 잘 넣으면 나머지는 자동 채움으로 다 이렇게 값을 불러와서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정말 좋은 기능이죠. 엑셀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값을 불러왔죠. 226. 그리고 아까 전에 로우 데이터도 저희가 226명이었잖아요. 이걸로 이제 저희 카운트 if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세운 겁니다. 저희가 또 분자가 되는 값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건데, 분자가 되는 값을 제가 이미 넣어놨기 때문에 프로도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녀 구분 값은 이 로우 데이터에서, 그쵸? 2열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불러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년에 해당하는 이 수에 대한 비율은 또 이제 C열에 있는, 그죠? 이 값을 이용해서 불러오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중탈락자 사유별 비율 분석이 있는데, 이거는 로우 데이터에서 K열, 이 제적 사유에 있는 값을 요 값을 이용해서 값을 불러오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막 빈 셀들이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제적 자퇴 원소라든지 이런 거 제출할 때 별도의 사유를 넣지 않아서 빈셀로 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강제로 기타라는 값으로 넣어서 값을 불러와서 집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빈셀들이 전부 다 기타라는 값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 작업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아까 전에 처음에 진행했었을 때 제가 빈셀을 잡는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빈셀을 잡고 기타란 텍스트를 강제로 한 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가장 아래까지 블록을 잡으신 다음에, 그죠? 홈에서 찾기 및 선택, 이동 옵션, 그리고 빈 셀 확인. 빈 셀을 잡았죠? 이 상태에서 기타를 치시고 컨트롤 엔터를 치게 되면 데이터가 많지 않은데 약간 네, 아까 강의 도중에 갑자기 PC가 좀 멈춰서 다시 좀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석 사유, 그쵸, 여기 있는 이제 빈셀을 찾아서 기타로 저희가 바꾸는 작업을 할 건데요. 이 작업은 처음에 알려드렸던 데이터 블록을 잡고 빈셀만 잡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빈셀에 기타라는 값을 강제로 넣어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가장 아래까지 블록을 잡고 F5나 또는 홈에서 찾기 및 선택, 그리고 이동 옵션, 빈셀, 기타를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값이 들어가는데, 그죠? 이제 빈셀에 전부 다 기타라는 텍스트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도 원치 않게 이렇게 사선으로 값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보니까 이 전선에서 다운받은 데이터가 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시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셀 서식, 그러니까 컨트롤 1을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셔가지고요. 맞춤에서 이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48도. 이거를 강제로 0으로 수정해서 확인하면은 이렇게 값이 수정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게 될 그 양식의 집계할 로우 데이터, 이제 분자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다 구해지게 된 거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들과 함수들이 많이 있는데 좀 보시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뭐 다시 보시고, 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저한테 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답을 달아드리고, 그리고 여기 나왔던 기능들과 함수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게 좀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기능과 함수 하나를 갖다 다룬 시간들을 갖기도 할 텐데, 일단은 좀 유튜브에서 다른 전문 강사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나왔던 기능들과 함수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분모값, 그러니까 분모값을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또 거기에도 또 새로운 기능들과 또 새로운 함수들이 많이 또 나올 거니까 기다려 주시고, 네, 또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긴 시간이었는데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강의한 내용들이 업무에 도움이 되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